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볼록 파나로 찍어내기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업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볼록 파나의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우드락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공파나, 그리고 생활 속에서 공파나가 어떻게 이용되는지까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파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파나는 나무나 금속, 돌, 고무, 종이 등 여러 가지 물체에 그림을 그려서 판을 만든 다음에 잉크나 물감을 칠해서 종이나 천 등에 찍는 미술 활동입니다. 네, 그리고 파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파나의 제일 큰 특징은 이렇게 판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판을 활용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먼저 첫 번째, 똑같은 그림을 여러 장 찍어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하는 재료나 용구에 따라서 효과가 다양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생활에 많이 활용된다 입니다. 파나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선생님이 네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나의 종류에는 볼록 파나, 그리고 오목 파나, 평파나, 공파나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록 파나입니다. 볼록 파나의 종류에는 고무 파나, 목 파나, 집 파나, 리놀륨 파나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재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무 판에다가 만든 파나, 나무 판에다가 한 파나, 종이에다 한 파나 이런 식으로 재료의 이름이고요. 파나의 특징은 여기 밑에 구조에 보이는 것처럼 먼저 볼록한 곳에 잉크가 묻습니다. 그리고 흙과 백, 흑백이 아니더라도 판 자체가 조금 투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림에 강한 대비가 있고요. 판과 그림의 좌우가 바뀌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찍으면은 반대로 인쇄가 되는 경우가 이 볼록 파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파나는 칼을 이용하진 않지만 고무 파나나 목 파나 같은 경우에는 칼로 이렇게 판을 파내기 때문에 칼 자국의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 작품으로는 이응로 작가의 구성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빨간 색깔 잉크로 찍었기 때문에 흙과 백이라기보다는 종이, 하얀 느낌이 있는 종이와 그리고 빨간색 그림의 강한 대비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파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목 파나입니다. 오목 파나의 종류에는 에칭, 드라이 포인트, 메조 틴트, 에키 틴트와 같은 종류가 있는데요. 이 파나의 특징은 오목한 곳에 잉크가 묻습니다. 그래서 볼록 파나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볼록 파나는 좀 더 잉크 묻는 부분이 크다라는 느낌이고요. 오목 파나는 이게 파내고 잉크를 그 위에다 한번 발라요. 그리고서 한번 싹 닦아내기 때문에 이 안에 밑에 남아있는 부분, 오목한 부분에 잉크가 남아있고요. 그 위에다가 종이를 얹은 다음에 프레스, 이렇게 문질러서는 안 되고요. 그거는 기구를 이용해서 꽉 하고 찍어내면은 이제 오목한 곳에 고여있던 잉크가 종이에 묻어 나오는 그런 원리로 진행이 되는 것이 오목파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단단한 금속 판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이 굉장히 세밀하고 예리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판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판과 그림의 좌우가 달라집니다. 예시로는 작품보다 여기 지폐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제 태계 이황 선생님이 그려진 1,000원짜리 지폐인데요. 이 지폐도 오목파나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보면은 선이 굉장히 세밀하고 예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다음은 평파나입니다. 이 평파나는 평평한 곳에다가 잉크를 칠해서 평파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류는 석파나와 모노타이프가 있습니다. 이 평파나의 특징은 평평한 곳에 잉크를 칠한다. 그리고 물과 기름의 반발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그리고 판과 그림의 좌우가 바뀐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석파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쉽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모노타이프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이용을 해서 쉽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번 시간에 미술 시간에는 다루지 않도록 할 거고요. 작품으로는 에드가 드가라는 이렇게 무희를 보통 많이 그리는 우리가 잘 아는 작가의 작품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모노타이프와 파스텔을 같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모노타이프의 특징은 근데 일반적인 파나와 다르게 한 번밖에 찍지 못한다 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공파나입니다. 공파나는 스텐실과 실크 스크린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파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공파나의 기법을 이용해서 옷에 프린팅을 찍어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나는 구멍을 통해서 잉크를 칠하고요. 판과 그림의 좌우가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구멍을 딱 뚫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원하는 부위에 딱 댄 다음에 거기에 물감이나 잉크를 더해서 색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떼어냈을 때 좌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게 실크 스크린 기법을 활용하는 장면을 해놓은 거거든요. 실크에다가 그림을 미리 입힌 다음에 거기에 안료를 붓고 고무 스퀴즈로 싹 밀어내면은 막혀있는 부분만 그림이 딱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잉크가 딱 묻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실크 스크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텐실은 곧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파나 작품으로는 키스헤링의 아이콘스라는 작품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번에 볼록파나를 실제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볼록파나의 과정은 밑그림, 그리고 따라 그리기, 잉크 칠하기, 찍어내기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원하는 그림을 얇은 투사지에 그린 다음에 그거를 판 위에 얹어놓고 따라 그리고 잉크를 칠하고 찍어내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직접 해보니까 따라 그리는 방법도 좋지만 연습 종이에다가 연습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에다 그리고 잉크를 칠하고 찍어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우드락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얘를 손톱이나 아니면 연필 같은 걸로 누르면은 여기에 자국이 잘 남아요. 그래서 이 자국에는 물감이 묻지 않고 자국을 내지 않은 쪽에만 물감이 묻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드락으로 표현을 할 건데요. 이 우드락의 중요한 특징, 지우개질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눌리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드락 파나를 좀 멋있게 만들려면 선생님이 3가지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좋은 밑그림의 조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제를 크게 그리는 거예요. 작게 그리면 잘 보이지 않아요. 볼록파나의 특징에서 선에 강렬한 대비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 강렬한 대비가 있는데 얇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또 인쇄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크고 굵은 선으로, 2번째가 진하게 그리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그리면서 진하게 그려야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 작품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여기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달 토끼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것처럼 주제를 딱 화면 안에 꽉 들어오게 크게 그리고 이 선도 한 번에 그리면은 좀 진하게 아니면 여러 번 덧대서 그리더라도 진하게 그리는 것이 표현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배경 무늬를 넣으면 좀 더 그림의 완성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하나만 두는 것보다 지금 이 친구도 배경을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줬는데 선생님이 이따가 뒤에 예시작품으로 보여줄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조금 비슷하게 따라 그려본 건데요. 보면은 굉장히 선을 많이 그렸죠. 이렇기 때문에 배경에 입체감이 있습니다. 꼭 이런 선이 아니더라도 비스듬한 격자 무늬도 좋고요. 가로선 무늬도 좋고 아니면 파도 무늬라든지 해서 판 안을 최대한 꽉꽉 채우는 것이 판화의 완성도가 쭉 올라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요. 한번 잘 감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따라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표현도 한번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